뱃살은 적게 먹고 많이 걸으면 빠진다. 날씬하면 내장지방 걱정은 없다. 체중계 숫자가 괜찮으면 정상이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오해 오늘 전부 다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등산을 거르지도 않고 밥도 반 공기씩만 드시는 66세 남자분. 겉보기엔 마른 편이었고 체중도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복부 CT를 찍어보니 내장 지방이 위험 수준이었고요. 공복 혈당은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본인은 되게 억울해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내장지방은 섭취하는 칼로리나 운동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장지방은 두 개의 호르몬, 인슐린과 코티솔의 문제입니다. 이 둘을 못 잡으면요, 내장지방은 계속 늘어나게 돼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암과 만성질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과 전문의 가영창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세 파트로 빠르게 갈게요. 내장지방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내장지방이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뭔지, 그리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장지방을 싹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 영상만 보시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내장지방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손으로 잡히는 뱃살, 그건 피하지방이고요. 내장지방은 뱃속 깊숙한 곳에 장기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깊숙이 있는 내장지방이 우리 건강에 진짜 문제거든요. 이 내장지방은요, 하필이면 우리 몸에 피가 돌다가 간으로 다 모이는데 그 길목에 버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 바로 위층에 둘러싸고 있는 쓰레기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염증 물질과 기름을 그대로 간에 쏟아붓는 거죠. 그 결과가 지방간이고요, 콜레스테롤 상승이고요,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내장지방이 거의 모든 대사질환의 시작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험한 이유, 내장지방은 그냥 살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장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내장지방은 그냥 가만히 기름을 저장해두는 창고가 아니고요. 스스로 호르몬과 염증 물질을 만들어서 주변으로 뿌려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장기인 겁니다. 그래서 내장지방이 많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뇌혈관 질환 다양한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위험한 이유는요, 체중계로는 내장지방을 잡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체중만 재면 이게 근육인지 뼈인지 지방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성인 1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연구가 있는데요. 정상 체중인 남성이 배만 나왔을 때 이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전체 사망 위험이 87%까지 높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배만 나온 게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는 거죠. 심지어 겉보기에 뚱뚱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위험했다는 거 믿겨지시나요? 날씬한데 배만 볼록한 마른 비만인 분들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겁이 많이 나실 텐데요.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무서운 내장지방이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 중에서 가장 잘 빠지는 지방에 속한다는 거예요. 89개의 연구를 모은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체중을 조금만 감량해도 우리 몸의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이 훨씬 더 잘 빠지더라,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내장지방은 주변에 혈류가 많고요, 반응도 빨라서 적절하게 방향만 잡아주면 훨씬 더 빠르게 감량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장지방이 죽어도 안 빠지는 이유가 뭘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 바로 액상과당이에요. 같은 칼로리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지방이 쌓이는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요. 10주 동안 동일한 양의 칼로리를 섭취한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과당 위주로 섭취한 사람들은 내장지방이, 포도당 위주로 섭취한 사람들은 피하지방이 늘었다는 결과가 밝혀졌어요. 체중은 비슷하게 늘었는데 쌓이는 위치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과당은 왜 유독 뱃속으로 갈까요? 그 이유는 과당이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에 사용되지 못하고 간으로 꽂혀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꽂혀버린 과당이 지방간을 만들고요,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거쳐서 내장 지방까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액상과당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에 많고요, 과일 주스나 자양강장제, 에너지 드링크, 믹스커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시중에 거의 대부분의 음료수에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려고 챙겨 먹은 주스 한 잔이 사실은 우리 내장 지방을 매일매일 늘리고 있던 주범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범인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저장 창고 열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밥이나 빵, 국수처럼 혈당을 팍팍 올리는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요, 남는 포도당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 몸은 지방이라는 창고 문을 열어서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고요. 그런데 인슐린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점점 지쳐가서 문을 안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더 만들어내게 되고, 이렇게 인슐린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몸은 췌장을 쥐어짜면서 계속 인슐린을 분비하게 돼요. 억지로 내장지방을 열어서 거기다가 에너지를 쑤셔 넣으니까 내장지방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게다가 지방간이라도 같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몇 배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근육도 부족하시다, 이런 경우에는 불이 났는데 그냥 기름을 끼얹는 거나 다름없고요.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자분, 마르셨는데 근육도 없었어요. 그래서 적게 드셨는데도 내장지방이 쌓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왔던 겁니다. 세 번째 범위는 코티솔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몸이 비상사태에 빠졌다, 이렇게 경보기를 울려주는 호르몬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요, 비상사태에 빠졌다고 판단이 되면 만일을 대비해서 남는 에너지를 뱃속에 저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필 우리의 내장지방은 코티솔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피하지방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방이 유독 뱃속으로 몰리는 거예요. 놀라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날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내장지방이 많더라, 이런 상관관계가 확인이 됐던 거예요. 적게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장지방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란 말이냐? 물론 그렇게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코티솔을 가장 높게 올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 부족이거든요. 실제로 건강한 성인을 2주 동안 하루에 4시간만 재운 실험이 있어요. 체중은 평균 0.5kg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장지방은 11%나 늘었다는 게 확인됐어요. 잠을 줄이면요, 식욕이 오르고 단계 땡기기도 하고요, 코티솔이 올라가면서 내장지방도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같은 이유로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도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굶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무작정 굶어버리면 코티솔이 올라가면서 밥은 적게 먹는데 살은 쪄버리는,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운동량도 늘리고 먹는 양도 줄였는데 내장지방이 계속 늘어나는 분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장지방을 없애는 제대로 된 방향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영양제나 약 필요 없고요,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영원한 우리의 적,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 과당부터 끊으세요. 특히 씹지 않고 이렇게 마시는 과당이 그대로 간으로 직행하고 내장지방을 늘리거든요. 콜라, 주스, 이온 음료, 믹스커피, 이런 것만 싹 끊어도 절반 이상은 해결한 겁니다. 목마르면 물이나 탄산수, 커피는 블랙으로,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단백질을 챙기고요, 근육을 지키세요. 근육은 우리 혈당을 빨아들이는 스펀지거든요. 폭우가 왔을 때 마을이 잠기지 않게 막아주는 저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슐린이 훨씬 적게 나와도 유지가 됩니다. 끼니마다 계란이나 두부, 콩, 닭고기,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하체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운동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운동이라도 챙겨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인슐린에게 쉬는 시간을 주세요. 하루 종일 입에 뭔가를 달고 있으면 인슐린은 쉴 틈이 없습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고요, 다음날 아침까지 적어도 12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해보세요. 이렇게 야식만 끊어도요, 인슐린이 뚝 떨어집니다. 먹는 음식을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먹는 시간부터 조절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하루에 7시간은 꼭 주무세요. 앞에서 보셨죠? 잠은 내장지방과 직결되거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내려놓으시고요,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운동보다 식단보다 잠이 훨씬 효과가 좋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걸을 때는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걸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걷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설렁설렁 걷는 것만으로는 내장 지방이 잘 안 움직여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요, 강도가 낮은 운동은 피하 지방 위주로 줄이고요,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했을 때 내장 지방이 줄어들더라,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 3분, 천천히 걷기 3분 이렇게 인터벌로 운영을 하시면 내장 지방을 빼는데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을 걸어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이나 골프 끝나고 먹는 막걸리 한 잔, 그 한 잔이 내장 지방을 부르는 단짝 친구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내장 지방은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고요, 인슐린과 코티솔 두 호르몬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그래서 무작정 굶고 무작정 걷는 걸로는 잘 안 빠집니다. 액상과당을 끊고 근육을 채우시고요, 인슐린을 쉬게 놔두고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마음의 스트레스는 덜어내자, 이게 바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지름길인 겁니다. 뱃속의 그 지방은 우리를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몸에 문제가 생겼다고 SOS 신호를 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그 신호를 오늘부터 제대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적게 먹는데도 뱃살 때문에 걱정이신 가족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검진으로 찾을 수 없는 대장암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